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조금은 빠지긴 했지만 다행히도 오랜만에 250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지켜주었고 기관과 외국인도 나름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코스피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다음 주면 11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크게 빠진 종목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특히 하이닉스는 오랜만에 4%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몇 개의 바이오 종목들의 급락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오늘 무려 15%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 있죠. 이쪽 업종들은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를 제외하면 코스닥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은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관도 같이 받쳐주었네요. 자,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던 알테오젠 오늘 수급만 보면 그렇게 큰 급락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오늘 15% 급락이 나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네요. 또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왔던 펩트론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현대로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어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었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밑에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또 S&P 500은 플러스 0.5%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꼬리를 달고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1%의 상승이 나왔고요. 또 반도체는 무려 1.6%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 때문인지 하이닉스도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도 모처럼 0.9%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대만도 1.6%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만 조금 부진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25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아무튼 25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가 되길 한번 바라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 내에서 오랜만에 SK하이닉스가 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대로 조금은 보합이네요. 일단은 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오는 것은 전날에 반도체 지수에 한 차례 좋은 흐름이 있었고 또 조금 더 앞서서 어제 오전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해석은 여전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 해석을 뛰어넘는 것 그거는 주가가 설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라든지 또 지금 하이닉스의 반등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미국 대선이 며칠 안 남았을 때 많은 뉴스가 트럼프가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지만 반대 의견은 박빙이 될 수 있고 해리스가 우세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이 어떻든 간에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거는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선 직전에 트럼프 관련주가 더 많은 상승이 있었고 또 해외 도박사들의 의견을 봤을 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료나 뉴스를 해석할 때 나의 기준과 잣대를 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오랜만에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되려 저점을 높이면서 헤드앤숄더 패턴 들어보셨죠? 그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주가가 고점을 형성했을 때 그때는 고점이 낮아지고 또 저점도 낮아지면서 그 패턴이 바뀔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지속적으로 저점이 낮아졌죠? 하지만 이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면 되려 고점을 또 높이면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내려가죠. 하지만 반등장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되려 저점을 낮추면서
방향이 바뀌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그런 패턴이 나왔었고요. 자, 이 구간을 보세요.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또 고점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조정이 나왔죠. 하지만 저점이 더 직전 저점보다 낮아졌고 또 반등이 나왔지만 이 고점은 여기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또 다시 떨어지면서 직전의 저점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추세가 바뀌려면 이 반등장에서 고점과 저점을 올릴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패턴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됐고, 만약에 오늘 양봉이 들어왔고 그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되려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상승적으로 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이 굉장히 반가울 수는 있지만 정말로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직전 고점을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는 20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몇 개의 바이오 종목들이 큰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별다른 특별한 이슈가 나왔던 것은 아닌데, 첫 번째로 펩트론을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그런데 지금 29% 급락이 나오고 있고 이 추세라면 하한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지금 13%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며칠 전부터 계속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봉으로 볼게요. 상승이 상당 부분 진행된 종목이라면 그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1차적으로 시세는 끝났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급락이 나왔고 이때 한번 매수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라면 매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요. 일단 알테오젠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던 것은 올해 초부터죠. 그럼 못해도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저점에서 매수했던 세력, 누군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력들의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펩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길게 본다면 23년도 중반부터 그때부터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목을 가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상승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장대 음봉이 얼마나 진행된 뒤에 발생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조심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종목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사실 펩톨론이나 알테오젠, 오늘은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한번 캐치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조금 길게 봤을 때 일봉이 아니고 주봉이에요. 주봉상의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라면 관심 있게 한번 보자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시세를 강하게 분출했던 것이, 자, 첫 번째로 한미반도체,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3년도였죠. 자, 이 당시에 22년 고점, 22년 고점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작년 5월쯤이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부딪혔었다면 최근에 그 고점 부근에서 이게 정말로 돌파했는지 안 했는지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5월 15일에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 1년 6개월 전 고점, 그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계속 종목을 추적 관찰해야 되고 시세는 계속 더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고 또 한 주 동안에 무려 27%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세는 계속 더 크게 분출이 되었죠. 또 비슷한 사례로서, 자, 제주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21년도에 고점을 형성했고 또 21년 하반기 또 한 번에 그때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쯤에 주봉상 60% 가까운 장대 양봉이 나왔고 완전히 그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얼핏 보면 한 주에 6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주가 흐름을 보면 그 바로 뒤에 별다른 조정 없이 거의 100% 가까운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볼게요. 바로 에코프로, 이 종목도 조금 당겨서 보면 이때죠. 자, 이거는 23년도 초에 2월쯤에 직전 고점들을 다 돌파했고 1년 전부터 여러 번 형성되었던 고점이었습니다. 그 고점을 돌파하니까 조정 없이 큰 상승이 나온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예요. 초전도체 관련주죠. 마찬가지로 주봉상 땡겨서 보면 이 당시에 거의 2년 전 고점을 이 당시에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정 없이
그 다음 주에 60% 가까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21년도 초의 고점을 23년도 초에 돌파하면서 그 뒤부터 크게 시세가 분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먼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오늘 알테오젠이라든지 테트론처럼 상승이 꽤나 진행된 자리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그런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변동성이 싫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봉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그 전에 고점을 돌파한 종목이 있다면 계속 관심 있게 추적 관찰하시고요. 또 분명히 고점을 돌파했던 만큼 재료도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시세 초입 구간에서 차라리 그때 진입하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그냥 바라만 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주봉상의 직전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하나시스템. 이 종목은 우주항공 관련주이고 최근에 트럼프 당선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붙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2주 전쯤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정도 더 진행이 되었죠. 하지만 오늘은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N자형 패턴으로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BHI, 이 종목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원전 산업을 키울 것이라는 발표가 있고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최근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시세가 분출이 되었지만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N자형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은 진득하게 들고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필히 어떤 종목들이 신고가를 쓰고 있는지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고점을 돌파했고 신고가를 갔다고 해서 이게 N자형 패턴이 무조건 나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고 바로 또 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갖고 있고 그 재료의 연속성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필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나는 어디까지 빠졌을 때 물량을 일부 정리할 것인지 그런 생각도 매수하기 전에 꼭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로 시작해서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이어서 신고가 종목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 영상이 늘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